지금부터는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시간인데요. 총 4곳의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HRD 포럼에서 상장과 상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 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좀 시상을 좀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카이스트의 거꾸로 멘토링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카이스트 행정발전센터 김강현 연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김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은기 총장님의 명강의를 듣고 바로 제가 하게 돼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하필이면 시간이 왜 이렇게 운이 없게 들어갔을까 하는 또 마음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죠. 거꾸로 멘토링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리버스 멘토링에 대해서 저희 카이스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행정발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강현이라고 하고요. 카이스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일반 교직원이 한 2,200명 정도 되고요. 교수까지 해서 3,100명 정도 되는 거대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대 간 갈등 문제, 또 소통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이곳에서 보통 이 HRD 관련한 연구 진행하고 또 이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있으면서 또 제가 한 것들은 이렇게 뭐 시사 토론회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언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이스트의 리버스 멘토링, 우리 거꾸로 멘토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세대 변천에서부터 추진 배경, 그리고 이 멘토링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게 기원전 1700년 전에 만든 수메르 점토판이라고 합니다. 혹시 수메르어 아세요? 저도 수메르어 모르는데요. 이 점토판에 쓰여 있는 글씨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요즘 애들 참 문제다. 라떼는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나가서 사냥하라면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는데 요즘 애들 보고 나가 사냥을 해오라니까 날씨 핑계 대고 나가질 않는다. 큰일이다. 이렇게 라떼 문화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바로 어린 왕자죠.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도 보면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어른은 어린이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해서 어떤 라떼 문화가 어린 왕자의 소설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세대 간 갈등 문제, 과거에서부터 쭉 우리 인류 역사상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굳이 비교를 해보면 인류학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있죠. 30년에 따라서 세대가 바뀐다고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원전 얘기를 하지 않고 최근 한 3, 40년 정도만 스kup을 줄여보아도 19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굉장히 오렌지족과 함께 풍미를 했던 X세대, 그리고 2000년대를 풍미했던 Y세대, 그리고 2010년대를 풍미했던 Z세대와 지금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옆에 있는 MZ세대, 그리고 아까 윤 총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알파세대가 곧 몇 년 후에 나타나겠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X세대와 Y세대를 묶어서 P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G세대와 MZ세대를 묶어서 IP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X세대와 Y세대를 P세대라고 부르냐면 이 세대들이 세 가지 P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파티시페이션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세 번째는 잠재 능력이라고 해서 포텐셜 갖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IP세대는 또 세 개의 IP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different passion, 열정에 무관심하고요. 또 indifferent participation, 참여에도 무관심하고요. 그런 반면에 intensively personal, 굉장히 극도로 개인적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보았을 때 하나의 어떤 조직이 약
3개, 4개에 해당하는 우리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갈등이라든지 이 소통의 문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대 변천에 따른 그 리버스 멘토링의 어떤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테미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크게 한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는 수직적 조직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 취득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에 딱 출근을 아침에 했어요. 그랬더니 50대 부장님이 아침에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월간 회의를 조례를 하자고 그러시면서 어제 9시 뉴스 봤어? 이러면서 문구를 띄고 회의를 진행하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은 일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또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한 태도 역시 직업 또는 명함이 본인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젊은 세대, 특히 이 MZ세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기성세대랑 달리 기성세대가 부장, 차장, 과장, 뭐 대리, 주임, 사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이러키한 위계질서의 조직을 선호한다면 이 젊은 세대는 사실 상사의 말을 듣는 것 또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팀장과 팀원 관계만을 선호할 뿐입니다. 정보 획득 방식도 기성세대랑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통 획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관념도 일을 하고 놀지언정 일을 질질 끌거나 오래오래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역시 요즘 일과 가정이 양립제도처럼 일보다는 가정은 오히려 중요함을 했지 일이 꼭 나를 대변한다거나 명함이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카이스트는 어떤 걸까요? 카이스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조직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일반적인 생각이 공공기관이니까 카이스트가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언 케이지라고 그래서 카이스트는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안정적인 환경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직원 하면 안정적인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왔다 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정년이 보장되고 특별하게 잘못을 하지 않는 한 60까지 쭉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굉장히 둔감하죠. 철장 속에 있는 새같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파킨슨 법칙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200명의 직원과 교수까지 3,000명이 넘는 거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데 직원 수는 매년 증가를 합니다. 또 푸트로우라고 그래서 푸트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비효율과 어느 정도 형식주의가 용인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일을 좀 못하거나 모난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티가 나고 인사상의 조치가 있을 텐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또는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비효율과 형식이 어느 정도 용인되고 또 일을 어느 정도 과하게 못하지만 않으면 그냥 눈치껏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아마 학교가 충청도 대전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비둬, 애는 착하잖아. 이게 근데 웃을 수 있지만 충청도에서 굉장히 센 욕입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네 번째로는 딜버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능력과 연동되지 않는 어떤 인사 체계다. 우리 예전에 그 무가지 신문 메트로에서 보면은 무대리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또는 뭐 달마과장 이런 만화 기억하세요? 거기도 보면은 달마과장이나 무대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생활하는데 승진을 하지 못하죠. 아직 직장인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에 보면은 신문에 그 딜버트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이 딜버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항상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고 결국은 이 만화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칙이 돼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승진을 하거나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법칙으로 이제 정립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카이스트가 굉장히 이제 올드한 좀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래에서부터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거꾸로 멘토링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로 한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2020년도에 카이스트의 그 조직 갈등 구성원 인식조사를 해봤는데 기성세대하고
최근 MZ세대하고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뭐 디지털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가정보다는 일을 더 좋아하고 또 규칙과 위계를 존중하고 팀워크를 오히려 강조하고 업무 패턴도 굉장히 어떤 정형화된 업무를 좋아하는 반면에 이 MZ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활용 능력은 굉장히 높지만 또 격이 없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좋아하고 협업보다는 혼자 하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작년에 또 실제로 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그런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20대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50대는 3.78점으로 오히려 낮게 나타났고요. 자기 표현성 20대는 4.56점, 50대는 3.11점. 또 조직 공정성, 우리 카이스트라는 조직을 공정하게 생각하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20대는 2.7점.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가서 이 50대는 4.1점 이렇게 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명의식도 20대보다는 오히려 50대가 높게 나타났고요. 도전의식도 반대로 20대보다는 50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입직원들 들어오면 교육을 하는데요. 말만 신입이지 요즘은 그 나이나 성별을 보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입직원 최고령자가 49살이었고요. 금년에는 47살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신입직원을 모집한다고 분명히 공고에 써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신입이 아니죠. 그만큼 또 이 마음도 몸도 신입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들어오신 분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왜 들어왔냐 물어봤을 때 내가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행정 선진화를 이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니까 들어왔습니다. 월급 많지 않나요?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대를 하고 들어온 거죠.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거나 조직을 위해서 내가 뭘 하거나 하는 그런 의식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바꾸고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어떤 사건이건 간에 어떤 그 정책이건 간에 사실은 도입하기 위한 트리거가 있어야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 이 거꾸로 멘토링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실무진이 얘기해도 위에서 반대하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분이 바로 저희 총장님이세요. 이광영 교수님이라고 총장님이신데 이분은 예전에 1999년도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세대인가요? 저는 대학교 때였는데 거기에 담당 그 괴짜 교수님이 바로 이광영 교수님이셨고요. 이 현재 총장님이신데 이분은 슬로건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V도 거꾸로 놓고 보세요. 그리고 학교 조직도도 있습니다. 조직도를 거꾸로 놓고 계시고요. 심지어 걸을 때도 뒤로 걸으는 걸 좋아하시고요. 모든 행사, 그 다음에 모든 사고를 약간 거꾸로,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거꾸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서 멘토링 제도는 있는데 왜 거꾸로 멘토링이라는 게 없지? 거꾸로 멘토링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멘토링 제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멘토링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시범 실시는 약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작년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그 메커니즘은 멘토는 MZ세대 3명이고요. 멘티는 50대 보직자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50대 보직자 1명을 MZ세대 멘토 3명이 커버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기간은 3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 자기들이 원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도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도 되고 이런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금액도 필요하면 더 증액이 가능하게 해놨고 최소한 월 2회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모든 이 통솔 권한은 멘토가 갖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멘티가 나이가 많고 보직자라 하더라도 멘토가 만나자는 시간, 만나자는 장소,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까지 모든 거는 멘토가 정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 체계를 다시 보시면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멘토 책임하에 진행이 된다. 그리고 멘토 구성은
MZ세대 30대 미만 MZ세대고 입사 5년 이내에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가 구성이 되고 멘티는 먼저 50대 이상으로 하되 보직자가 먼저 하고 보직자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일반 비보직자 50대, 40대 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드백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를 매번 작성하게 돼 있고 당연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멘토링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그리고 거꾸로 멘토링도 1년에 2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가 있으면 계속 추가해서 발전시키고 또 우수 사례나 우수 주제가 있으면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카이스트 이제 거꾸로 멘토링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모형 모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일반적인 목표랑 비슷하죠.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신뢰나 조직 몰입을 통해서 조직 통합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어떤 지식과 정보의 소통과 교류, 전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호 의존 및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상호 배우고자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와 멘티의 구성은 멘토가 이제 MZ세대, 멘티가 50대 보직자라고 했는데 절대 동일 부서의 상하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한 그룹에 묶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객관적 피드백 도출이라고 써 있지만 뭐 내가 속해 있는 팀장이 멘티고 내가 멘토가 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이 멘토링이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과거에도 함께 일하지 않았던 경력까지를 보고 직속 상사나 동일 부서를 배제한 그룹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규칙을 선정했습니다. 대원칙으로 장소, 주제, 벌칙 이런 거는 모두 멘토가 정한다. 그리고 이 거꾸로 멘토링이니만큼 나이나 직급을 철폐하고 만나서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3달 이후에는 결국 원위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자 타임을 경계하자. 근데 이 또 굉장히 의욕이 넘친 친구들은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겁수만박이라고 했는데 포지션, 본인의 역할을 겁대가리 없이 수정하면 완전히 이제 박살난다 나중에 직장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적었고 또 이제 모든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체화하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갖고 피드백을 서로 충분히 가진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시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뭐 처음에 이제 설명을 보통 드릴 때 과목이 뭐 30개 뭐 주제가 있습니다. 50개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모듈별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이제 공유 이해 모듈이라고 해서 세대 간의 어떤 이해 그리고 장벽 해소를 위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목표를 가진 단계의 모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간 이해를 위한 어떤 문화 공유, 상호 이해, 뭐 또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 양상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1단계 모델로 잡았고 2단계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했던 거 나도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조직 관점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원팀 의식 그리고 조직이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두 번째 이제 모듈의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무 관련 또는 비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의 어떤 전수 그리고 업무 관련성 높은 업무의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을 2단계로 잡았고요. 3단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조직 운영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겠다. 그러려면은 어떤 아레나를 재정립하고 조직 신뢰나 조직 몰입을 가져오는 어떤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한번 과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유 이해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이 50대 보직자들이 신문물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일단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경험해보지 않았어.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문화 경험하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을 하고요. 여기서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비건 베이킹도 있고 머그컵 만들기, 그다음에 비누 만들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원하는 그 수준이나 코스별로 원데이 클래스에 그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이제 요즘 메타버스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법, 그리고 뭐 줌 회의, 줌 사용법 이런 것들도 그 모듈 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 사례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인기가 좋은 것들이죠. 방탈출 게임을 함께 한다든지 공유 자전거 타기, 킥보드 경험하기, 전동 킥보드 경험하기. 사실 50대나 60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일단은 경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대 간에 서로 상호 이해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들이고요. 이런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과제를 아직 SNS 홈페이지나 SNS에 그 자기 계정이 없는 보직자들에게 개설을 하고 상호 친구를 맺어서 게시물을 올리고 상호 피드백 해주는 그런 과제까지 도출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상호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그런 모듈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인기가 있는 MBTI 검사를 이 멘토와 멘티가 전체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내 유형은 이렇구나, 당신 유형은 이렇구나 하면서 업무에 이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례인데요. 롯데에서 그 MBTI가 아니라 롯데 뭐 LBTI인가요? 뭐 롯데의 그 MBTI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건 굉장히 궁금한 사례인데 카이스트도 그래서 MBTI를 만들어 볼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동안 봐왔던 게 네가 이런 성향이어서 앞에 와서 발표를 잘 못했고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해, 뭐 못했구나 이런 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서를 통한 이해가 또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독서를 통해서 직접 미리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자가 쓴 책을 바탕으로 보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멘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MZ세대 신조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최신 신조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멘티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점 이해하기 단계에서의 과제는 뭐 꼰대 지수 측정하기 해서 시험을 보고 당신의 꼰대 지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신문화도 경험하고 또 상호 간의 차이점도 해보니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공통분모 찾기라는 주제로 주제 토의를 다양하게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이나 회식이나 업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MZ세대나 또 이 보직자 멘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호 토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윤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MZ세대가 멘티한테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업무를 이렇게 합니다. 꼭 왜 만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만나서 회의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무조건 회의도 줌으로만 합니다. 우리 회식도 우리는 비대면 줌 회식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변화하는 걸 가리키고 MZ세대가 하고 있는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과제는 주말에 그럼 가족과 함께 MZ세대 놀이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어떤 공유나 이해 모듈을 완성해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2단계로 1단계에서는 이게 저희가 실제 했던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건 클래스에서 컵을 만들었던 그런 사진이었고, 두 번째는 방탈출 게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 크리스마스 때였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그 20대 MZ세대 멘토가 그 멘티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열어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떤 미션을 하고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미션이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업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듈 사례에서는 이제 조직의 어떤 통합 모듈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단순히 뭐 세대 간의 이해나 소통에 그치지 말고 원팀 의식을 갖자. 그리고 하나의 조직 구성원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자라는 그런 그 대전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제한 토론 콘클리베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 선출 방식이 바로 콘클리베죠. 난상 토론, 무제한으로 토론을 하다가 어떤 합일점이 찾아지면 녹색 연기가 나오고 교황 선출이 안 되면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카이스트 현안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3시간 이상. 그리고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나면 그 다음번에 또 만나서 또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결과를 도출하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 MZ세대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신문명의 세대라고 하지만 알파 세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더라도 또 신꼰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신꼰대가 생각하는 라떼 문화 이런 것들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기성세대가 아닌 MZ세대가 생각하는 이제 카이스트 뭐 꼭 카이스트가 아니라 다른 조직도 가능하겠죠. 카이스트에 대한 현안 문제 또 기성세대랑 다른 우리 HRD 관점에서 MZ세대의 뭐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은 무엇이냐 분명히 다를 겁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개인 개발의 측면, 경력 개발의 측면하고 이 MZ세대가 생각하는 개인 개발, 경력 개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카이스트 구성원으로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업 소명 의식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해가면서 확립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 간 전수라고 해서 이 기존의 세대랑 달리 이제 MZ 세대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원드라이브, 뭐 네이버 메모, 뭐 엔드노트, 뭐 두레이 협력 서비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50대 또는 60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신문물 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또 스트리트 레벨 업무 아이디어라고 해서 가장 그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업무의 어떤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팝업으로 올려주는 것이 있고 또 메타버스나 노마드나 줌을 활용해서 가상공간에서 업무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하나의 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실제 운영을 했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 이해하기라고 해서 뭐 다양한 이제 문화의 유형들을 알아보고 그런 카이스트의 문화 유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 찾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듈별로 만들었던 과정은 모듈별로 한 10개밖에 안 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멘토들이 새로운 것들 여기 집어넣고 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여기다 눈덩이 효과처럼 많아지고 해서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모듈별 사례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그 줌이나 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업무 관련된 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일부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그 결과 보고서 저희가 이제 매번 끝나면 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거를 이제 출판을 하고 있는데 결과 보고서 일부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우리 그룹 같은 경우는 활동 방향을 어떻게 해서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것, 활동 경과, 그다음에 활동 소감, 뭐 개선이나 요청할 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 다음번 회기에 그 다음번 순번에서는 또 변화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이제 조직 시너지 모듈이죠. 결국 이런 멘토링이나 격부로 멘토링 모두 이제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행정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문화 행정을 가져오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멘토링을 했어. 격분의 멘토링을 했어. 해서 끝나면은 이거는 조직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모든, 뭐 학교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조직들이 위원회라는 것들도 있고 이 경영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최상단에 위치한 그런 그 단계들이 있는데 카이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총장님의 그 지시로 일반 그 위원회 외 경영위원회 외에 거꾸로 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위원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위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 거꾸로 그 멘토링에서 도출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어떤 아젠다 같은 경우는 학교 경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 거꾸로 행정위원회에서 양권 심사를 하고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꾸로 이제 리더십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업무 평가도 이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면 평가가 아니라 이제 하위 직원이 이제 상위 직원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 플러스 어떻게 보면 거꾸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위 직원이 주도해서 장소와 주제 그리고 그때 어떤 커리큘럼까지 모든 것을 정하는 거꾸로 워크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R&R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R&R 형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ID, CD, OR, OD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측면에서 일을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의 뭐 만다라 만들기라는 것 통해서 액션 플랜을 직접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자기 업무, 반성, 리스트, 고해성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원데이 멘토와 멘티 체인지 해서 실제 그 젊은 직원이 일일 처장이 되거나 일일 부장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업무 실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수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카이스트는 실제로 카이스트에는 이공계이기 때문에 실패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 공정과 줄서기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 보시면 나의 만다라 만들기 해가지고 어떤 직원이 했던 것 중에 제가 일부 삭제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직원의 목표는 가운데 잘 보이지 않죠. 자기의 목표는 화이어족 되기랍니다. 나이 50 이전에 그만두고 나가서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돈 모으고 건강, 최연소 승진, 행복하기, 네트워크, 자기관리,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이런 것들을 쭉 정했고 예를 들어서 각각의 항목이 이제 정해진 것들을 또 옆으로 서브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이걸 채우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구상하고 있는 관점을 여기다 반영을 하고 또 토의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결과 옆에 있는 사진은 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첫 번째 있는 분은 행정처장인데 행정처장이 생각하는 어떤 소회 그리고 이 멘토진 MZ세대 멘토진의 소회 이런 것들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MZ세대를 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수평적인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런 그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문고리 권력이 제일 무섭습니다. 총장 주변에 누가 있느냐, 처장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근데 그러면은 이 모든 정부나 민심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멘토링, 거꾸로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문고리 의견을 지향하고 아래 바텀라인에 직원 의견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정책 의제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카이스트 조직 문화가 윤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대비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하지만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떤 조직의 실태 이런 것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고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식의 어떤 체스형 조직 또 상자 문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양식의 바둑형 조직과 보장의 문화로서 신축성 있는 조직 문화를 가져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후배 그리고 신구의 조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거꾸로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 중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새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구영신, 옛 거 보내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9세대와 신세대 그리고 MZ세대와 이 기성세대 간의 어떤 소통과 화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멘토링과 리버스 멘토링을 둘 다 이제 균형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새로운 소통의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보면은 게러지 문화라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면은 그 차고라고 해서 그 차고에서 아버지는 자동차를 고치고 아들은 자전거를 고치면서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 리버스 멘토링 또는 이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 소통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의 어떤 선진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